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 오후 9시 가량 됩니다. 장 마감 후 특징주와 또 시황 분석, 오늘 또 새로운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장 종합부터 볼까요? 시장 종합부터 보시면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0.56% 빠졌고요. 코스닥은 다행히 0.73% 올랐습니다. 어제 4% 가까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그래도 하락 종류수가 더 많았습니다. 2배가량 많았고요. 코스닥은 비슷하게 됐습니다. 오늘 외인의 형태를 보시면 외인은 거래소 한 1000억 가까이 샀고요.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을 2300억가량 거의 역대 몇 번째로 샀어요. 그리고 선물은 그 대신에 현물을 사주니까 선물은 또 해지용으로 또 많이 팔았네요. 그래도 아직은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숏 포지션을 확대했습니다. 풋 옵션도 지금 숏 포지셔닝을 확대했어요. 다만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역시 달러 약세화 때문에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계속 돈이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다가 한꺼번에 팍 주식시장을 많이 좀 사야 되는, 이런 등 떠밀려서 사는 그런 행복한 그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짧게 좀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면요, 수급 특징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분기 우리나라 GDP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1.9% 성장했다고 나왔어요.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컨센서스가 낮았는데 요게 딱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좋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밤사이 뉴욕 증시도 많이 빠지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장 초반에는 또 패닉 셀링이 약간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밟고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좀 올랐을 수도 있고요. 또 기관이 다른 건 다 팔았는데 운수장비 쪽 많이 매수였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기아차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아차가 오늘 10%가량 올랐습니다. 또 시초가 대비 시초가에 사셨어도 6, 7% 정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등 대형주 위주로 좀 소폭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이 오전에 많이 좀 랠리를 펼쳤다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둔화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자 수급 특징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100위 랭크된 것들 중에 오늘은 1위와 4위와 8위 정도 좀 보겠습니다. 1위가 퓨처캠이고요. 4위가 기아차, 어제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위가 이오플로, 이오플로는 제가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죠. 이오플로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메모를 항상 해놓거든요. 얘가 이제 전립선 암 진단 시약하고 그 치료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암 치료제, 전립선 암 치료제가 이제 슬슬 베일을 벗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기관 투자가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 얘기 나온 김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도 외국인이 무려 541억을 샀고요. 기관은 1163억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도 320억을 보태면서 오늘 기아차가 아주 기염을 토했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순이고요. 기아차는 엄청난 것보다 시가총액도 큰데 저렇게 기관에서 1000원씩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오플로는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니까요. 이오플로도 계속 저는 보유 중입니다. 두 번째, 기관 매수 시계열 상위 100위에서도 당연히 기아차가 1등이고요. 오늘도 1160억이 들어왔으니까요. 퓨처케미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얘도 셉니다. 얘도 기관 매수가 12억 정도 들어왔고요.
한솔 홈데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건 시가총액 대비해서고 또 기간 매수 시계열 대비해서고요. 한솔 홈데코는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탄소 배출권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간 매수가 좀 들어왔다 뿐이지 외국인 팔고 있고 프로그램도 팔았지만 일단 차트상 이런 것도 저는 뭐 차트 좋은 것들도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이렇게 3개 정도 오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자 특징적인 뉴스 좀 보겠습니다. 장중에 나왔는데요. 미국 선거 전 부양합의 불발 상원의 11월 8일까지 휴회입니다. 휴회. 상원이 휴회하니까 이제 불발된 거죠. 그럼 이게 나쁜 뉴스일까요? 좋은 뉴스일까요? 저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재든 호재든 일단 이게 끝났잖아요. 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까지 뒤흔들었던 게 뭐 48시간 내 한 해 만에 24시간 내 뭐 한 해 만에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시를 합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불확실성.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이제 어차피 합의할 겁니다. 합의할 건데 이게 선거 전이었느냐 후였느냐 이건데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당이든 자기들이 먼저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뭔가를 발표하고 또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상했던 겁니다. 이거. 근데 이때까지 선거 전이었냐 후였느냐 이것 때문에 뭐 48시간 내에 하자 말자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이거는 일단 악재 소멸입니다. 악재 소멸. 끝. 네. 그 다음엔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까도 보니까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분할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대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분할 계획의 취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 이거 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다 뭐 복잡한 거 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지금 우리 투자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냐면 일반 우리 LG화학을 사고 주주가 되신 분들은 LG화학의 화학 부분을 보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하고 LG화학의 주주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분할을 하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한마디로 자기들 그 구씨 일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분을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한 거예요. 숟가락 디민 거죠. 이거 옛날 같았으면 뭐 그냥 지나갈 일이지만 이제는 주주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국민연금도 이런 거 그냥 못 지나가는 데잖아요. 그리고 유튜버에서 그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 전무님께서 투자 자문사 모 전무님께서 이런 얘기도 막 하시면서 이제 국민연금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명을 안 밝히는 거는 그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게 그 대주주 쪽이 사실은 이제 주주 총회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G화학 지분들이 그쪽 지분 대주주 지분들이 34%가 넘고 국민연금이 10%인데 소액주주가 이제 54%나 되니까요. 얘네들이 이기든 지든 간에 상관없이 저는 이게 민심이 천심이고 주주의 마음을 이 국민연금에서 이 결정을 하신 분들이 알아줬다는 거가 그게 저는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국민연금 결국 우리가 낸 돈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당부를 드리자면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훌륭한 결정을 내신 분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혹은 경제수장으로서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 채널에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죠? 매일 아침에 제가 커뮤니티에 웬만해서는 한 종목씩 제가 따끈따끈한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중에 새벽부터 한 2시간 정도 고민을 하고 나서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정성 들여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커뮤니티에 나오는 종목들이 보통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이제 어제도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아침에도 기아차에 대해서 그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뭐 7만 원짜리 목표가도 있었는데
좀 위에 아래 좀 빼고 중간 정도 되는 종목을 갖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렸습니다. KB증권에서 발행을 했고요. 목표가가 65,000원이었고 오늘 시초가가 어제 종가가 47,950원이었죠.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한 대당 공원이익이 급증하고 또 XEV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 같고 또 인도가 조기 정상화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현재가 계율이 35.56%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황 올려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기아차가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시면 아침에 시가가 한 5%로 시작을 했네요. 그 다음에 잠깐 3%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3%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오늘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52,900원 10.32% 정도 올랐네요. 저는 요게 지금 거래대금이 빵 터졌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기관이 1113억이나 들어왔습니다. 1163억. 1163억을 갖다 기관이 들어온 적이 많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많이 들어왔죠. 뭐 300억, 100억 들어오고 380억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기관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까지도 좀 도와주니까 기아차가 무슨 코스닥 테마주도 아니고 플러스 5%로 시작을 해갖고 플러스 10%에 끝났습니다. 거래대금까지도 이렇게 빵 터져 있죠. 쉽게 죽을 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선을 그어놓은 거는 요날 8월 10일 거래대금 터진 거의 종가거든요. 요걸 통과하면 굉장히 힘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선이 되겠죠. 기준점이. 요게 바로 이 줄이 바로 돈줄입니다. 돈줄. 그래서 얘가 여기서도 지글탕지글 내려오다가 요걸 탁 뚫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버리네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보시더라도 지금 과열권이 아니고 아직 과열권까지 가려면 아직 룸이 좀 있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퓨처캠. 퓨처캠은 여기서 거래대금 터졌는데 여길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죠. 요날 요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퓨처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립선 관련해서 진단 시약하고 지금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계약 규모가 좀 컸는데요. 6,500억 정도 됐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올해 뭐 그래봤자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임상 일상 종료가 되면 또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또 성사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역시 이제 꿈이 좀 크죠. 이 회사도 꿈이 커서 거래대금까지 요 정도 터졌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차트상으로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딱 이 삼총사가 딱 들어왔습니다. 금투는 뭐 소용없고요. 여기 많이 들어오더라도 김투 이런 건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쪽은 무조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삼총사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최근 거래 대비해서는 제일 많이 들어왔죠. 기관이 이게 1억 5,600 빼더라도 한 11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11억 가까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쭉 보시면 지금 그래서 얘도 지금 기관에 그 첫 번째 러브콜을 좀 받았는데 기관이 첫 번째 러브콜을 받고 나서 다음날 움직임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제가 뭐 이거 갖다가 뭐 그 얼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보시면 내일도 만약에 여기서 거래 대금도 뭐 줄든지 크든지 상관없고 내일도 기관이 오늘 들어온 거래량만큼 이상 들어오면은 더 좋은 거고 오늘 들어온 거래량만큼 안 들어오더라도 하루 이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 거래 대금이 기관에서 들어온 이 거래 대금을 손상하지 않는 그 정도로 뭐 조금씩 사고 팔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유지하다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내일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지 봐주셔야 돼요. 오늘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이니까요. 내일도 이 삼총사가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해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 할 전략입니다. 그
그다음에는 홈데코 말씀드렸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데코는 지금 뭐 탄소 배출권 기대에 있는데 제가 뭐 이런 건 잘 뭐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뭐 되도록이면 잘 안 해드리는데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 피보나치 또 제가 그어드리고 그다음에 요 파동에 있어서 엘리어트 파동 있잖아요. 보시면 1차 파동, 2차, 3차 끝나고 4차 이제 5차 파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차 파동이 시작되면 보통 1, 2, 3, 4, 5파동까지 가고 나서 A, B, C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1차, 2차, 3차, 4차, 5차 파동 다음에 A, B, C 이렇게 떨어지는 요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이것도 맹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파동이란 거니까 파동은 항상 어디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파동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솔데코도 아직까지 1차, 2차, 3차, 4차 이제 5차 파동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한솔 홈데코 아직 파동상 그리고 재료가 좋으니까요. 아직도 상승 탄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노션 한번 볼까요? 이노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노션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대박이다 이렇게 어떤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사실 얘는 이제 다른 거 없고요. 2021년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신차를 많이 내놓기도 하고 또 기아차에 CI 작업이 있죠. CI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바뀌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고 이런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다 어디서 프로모션 하느냐. 네, 현기차 전담으로 하는 이노션 그룹의 전담 광고 회사죠. 이노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이 그러시면 같은 종류 회사로서 이노션 아직까지 이제 이노션도 보시면 지금 많이 누워 계시다가 보세요. 많이 누워 계시다 이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이노션에 투자하셔도 현대 기아차가 성장하는 그 그로스를 같이 좀 나눠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한데 제가 뭐 연말 전략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때는 그냥 뚜껑 닫아놓고 계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 사놓으셨다면 제가 또 여기서 언급하는 종목 사놓으셨다면 그거 뭐 잡주들이 아니니까 그냥 뚜껑 덮고 내년 1월 달에 켜시면 되고요.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만약에 오늘이 사실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수는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가 뭔지 아시죠? 하락하기 전에 잠깐 반등줬다가 바로 내리꽂는 또 이렇게 꼬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월 달에 한번 당해봤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 이게 데드캣 바운스였다. 오늘 그리고 어제의 그 최대 밑에를 갖다가 만약 또 깨서 장대 음봉으로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는 인버스를 사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인버스를 사서 대응하는 전략으로도 임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수요일 내일 모레 한번 보면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중요한 날인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대선 한 5일 전이 최고 바닥이었다고 이렇게 통계에서 나왔죠. 그래서 내일이 이제 D-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미국 주가를 한번 보고 이번 주 주가를 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대주주 물량이 나와서가 아니고 아무도 지금 주체를 어떤 매수하려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 뭐 기관하고 우리 개인들은 안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무서워하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같이 이렇게 외국인이 뜬금없이 받아준다면 모를까. 그거 외국인이 언제 또 안 받아줄지 모르죠. 뭐 보통 3월 달에도 뭐 하루에도 1조씩 막 폭탄 매물 날렸는데 언제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데드캣 바운스일지 다시 추세를 되돌려 놓은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황과 종목 분석 마치고요. 내일도 힘차게 또 다시 주식시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